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등도 우울증 병력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횡령 충격으로 자살 실패 직후 야산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불리한 감정과 달리 유리한 소견서가 발급되었다면 유서가 있더라도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0887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7월 16일 12시경 북한산에 올라가서 13시 30분경부터 16시 22분경 사이에 넥타이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주요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주치의인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L은 망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2019년 4월경 이후 우울감 악화되어 중등도 가량의 우울사파가 지속되었으나 투약 조절을 통해 일부 증상의 호전이 있어 짧은 간격으로 외래진료 지속되며 증상을 조절함, 우울감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어려움, 판단 어려움 등이 의심되었던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망인은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겪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기보다는 우울 증상에 의한 현실 검증력 저하, 심한 부정적인 인지 왜곡, 절망감으로 인한 심한 부정적 미래 예측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N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 중 망인의 우울장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회신한 부분은 망인의 우울장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여부를 진료기록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여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우울 및 불안 증상이 급격히 극도로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6년 7월경부터 자살 직전까지 약 3년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7년 3월경부터 사무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되었고 2019년 5월경에는 전 수행비서가 망인의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간 사실을 알게 되어 절망감에 빠졌던 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전 마지막 수진일인 2019년 7월 1일과 그 직전 수진일인 2019년 6월 27일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말하기가 약간 힘든 상태이고 생각과 다르게 말이 나와 곤란할 때가 있다라고 호소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바, 그 무렵 망인은 때때로 말이나 행동을 생각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정신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망인은 2018년 1월경 M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그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M은 변제를 미루다가 2019년 7월경 망인으로부터 입금 일자를 알려달라는 독촉 메시지를 받자 18일이나 19일쯤 날짜가 나올 것 같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M은 2019년 7월 16일 오전 10시 37분경 망인에게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망인은 그 직후 12시경부터 12시경까지 평소대로 라디오 방송 일정을 소화한 다음 오후에 북한산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미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떼이는 상황에 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 당시 정상적인 사고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근거로서 망인은 2016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수행비서의 횡령과 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절망 등 자살 동기가 충분하였으며 이에 관한 유서도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까지 방송활동 등 일상적인 일과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방송이 끝난 후에는 먼저 자택으로 돌아가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려다가 실패하여 북한산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 내지 손해사정 회사가 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에 각 기재 이 법원의 N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는 위 각 사정들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이라거나 사고 당일 방송활동과 망인의 자살 시도는 인지왜곡, 현실 판단의 장애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던 점, 망인이 주거지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의 방송활동을 근거로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자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 장소로 이동하였다거나 목을 매는 방식으로 사망한 것은 망인이 주거지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의료자문 회신이나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서는 진료기록상 나타나는 사정들이나 일반적인 상황만이 고려되었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다른 사정들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망인의 주치의는 국공립병원의 의사로서 그 의견의 객관성이 높은 정도로 담보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지의 왜곡, 현실 판단의 장애 등과 완전히 모순되는 사정이어서 앞서 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할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